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짧은 걸 6번째 강의 동국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부터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글자 분량이 좀 더 길죠. 대신에 제시문 개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국대는 전형적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걸 잘 이해해서 써주는 걸 요구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동국대 기출 문제들이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따라서 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글을 쓰는 것. 그래서 동국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평상시 독해력을 잘 쌓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치기 한 여름이라든지 시험치기 직전에 이렇게 바짝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합격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의 사례와 다라마의 주장을 정리하고, 일단 사례와 주장을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사례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을 대략 600에서 690자 중에서 몇 자 정도 쓸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0자, 200자 뭐 요 정도로 잡을 건지, 아니면 200, 그러면 어때요? 여기 사례 200자. 그죠? 다마 주장 정리하는 거, 그래서 다마 주장 정리하는 거 200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 올바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300자. 그러면 대략 한 700자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량 배분을 적절히 해놓고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쓰지 말고 글을 보고 나면 내가 어떤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를 딱 정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올바름의 운동의 필요성. 그럼 정치적 올바름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그룹을 배제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만들거나 목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어떤 사회 차별적 언어를 쓰지 않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말들 있죠. 그죠? 그죠?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안 쓰잖아.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쓰죠. 왜 그렇게 쓰나요? 어떤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는 말이 어떤 차별을 받는 언어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차별적인 언어를 쓰는 말들을 없애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 애들 보고 짱깨라고 그러고 일본 애들 보고 짭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외놈이라고 막 그러는 것처럼 차별적인 언어를 우리 일상의 언어 생활 속에서 쓰지 않을 때 현실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 혹은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PC라고 줄여서 PC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첫째 줄 PC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남성 차별적인 언어, 여성 차별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딱 딴지를 걸면서 야 이건 여성 차별이야, 여성 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언어를 계속 바꾸죠. 그러면서 나타난 말이 뭐 영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말을 바꾸는 거랑 이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는 뭐냐? 올바름의 문제는 말 바꾼다고 실제 현실이 바뀌나요? 그런 어떤, 사실 저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운동을 그렇게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과 인간의 어떤 삶 혹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말 몇 개 바뀐다고 해서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이라고 한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대우를 제대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그런 점에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운동이다. 자, 일단 가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표준론이 살색이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이주민 등 편등권을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따라 살색을 살구색으로 변경했다. 어때요? 전형적인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색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 속에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망인이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다. 이 미망인이라는 말은 조금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성대인가 어디 문제에서는 이 미망인이라는 말을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아라. 뭐 이런 말을 쓴 적도 있죠, 그죠? 뭐 사별을 한 거죠, 사별. 그러니까 미망인은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는 어때요? 마누라도 따라 죽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죽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미망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본래 남편과 사별한 여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였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한 것이 지조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남이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아직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쁜 X라는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와 나는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죠? 여기다 쓸게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올바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위기 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벙어리, 장님. 모든 신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제 장애를 빗대어서 이거 뭔가 이 장애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굳이 이 장애를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거죠. 이처럼 속담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그래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논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답을 하려면 가나의 사례를 써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여성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죠?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배려하지 못하는 대상은 외국인, 그죠? 여성, 장애인을 이야기하시면 즉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지역, 나이, 성별, 계층에 따라 언어의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방언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일부 사회 방언은 규범을 벗어난 일탈을 보이기도 하고 집단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회 방언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반영된 결과, 나이, 성별, 계층 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 못할 단어들 되게 많아요. 축약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대나 이런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공통점을 형성시키기 위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면 어때요?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알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알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내 집단의 언어만 최고야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죠? 왜? 다양성이 없어지잖아. 담론은 이성적이고 논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방식 하나이다. 그래서 담론. 자,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을 했냐면 과거에는 힘, 권력으로서 세상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사회, 즉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됐죠? 말로 하자. 언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정치는 뭐예요? 정당 정치는요, 전쟁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총, 칼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정당끼리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로서, 법으로서. 그게 담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담론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계화된 어떤 이야기, 체계화된 어떤 소통의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담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소통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윤리적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거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화나 담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담론 윤리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 담론 윤리. 이렇게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조금 살려주는 게 좋겠다. 즉, 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론 윤리, 즉,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어떤 의견을 산출해내는 이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 규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 공동체, 즉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찾는다. 그래서 담론 윤리를 강조할 때 우리는 자식이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성실하게 대화하려는 것을 요청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의견을 좁혀서 갈등하려는 어떤 이성적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대화는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어져야 되고, 즉 대화는 사람끼리 언제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참된 내용을 말해야 하며 이 말을 지키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 어때요? 상호 인정해야 돼요. 그죠? 너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구라치고 인위적인 의도로 나쁜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말들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다? 담론윤리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결국에는 한 사회가 우리가 어떤 정당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라고 할 때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켜야 될 것, 선의로서 말한다. 너 나를 인정한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이 아니라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진짜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담론 윤리의 기본 어떤 가치다,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배려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는 대립적 상호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정의의 윤리는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의의 윤리는 배려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배려의 윤리는 여성주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배려의 윤리는 소수자의 어떤 존엄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의 윤리를 통해 정의 윤리가 광고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배려 윤리. 그죠? 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담론 윤리. 그죠? 다에서 이야기하는 건 의사소통의 효율성,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언어의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 논제가 요구한 정치적 올바른 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묻고 있네요. 그죠? 가나에서 보듯이 소수자는 차별을 받고 있고 소수자는 아직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것을 뭘 통해서? 가나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사회를 통해서 어떤 소수자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소수자의 차별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다라마의 주장을 정리하면요, 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죠? 담론 윤리와 배려의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모욕,
적인 어떤 언사, 언표들을 어때요? 최소화 줄이는 것이 어때요? 소수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고려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나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켜서 어때요? 배려할 수 있고, 그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네요. 왜? 다음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결국에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담론윤리가 주장하고 있는 나와 너 사이의 의견, 그리고 뭔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정치적 운동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의 운동이. 이런 맥락으로 서술한다면 큰 틀에서 이제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써주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를 명료하게 제시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대학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학교가 발표한 답을 한번 볼까요? 나는 살색 미망의 장애인 코끼리 만지기 등과 같은 인종, 성별, 장애에 대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언어가 우리 사회의 일상 언어 생활에 흔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한 사회 방언이 지역 세대 계층에 따라 언어의 다양한 변이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언어의 사회 변이 현상이 가와 나의 예시처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를 배제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거나 모욕하는 표현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담론은 이성적이고, 그래서 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했네요. 담론은 이성적이고 논리적 행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 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담론 윤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성과 논중을 중요시하고 정의와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의 윤리만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를 통해 정의 윤리가 강화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마의 이야기네요. 그죠? 우리 사회의 타자화된 존재나 소수자에 대한 다양하지 못한 언어를 발견 개선하고 타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힘을 갖는 언어는 누구에 의해 정의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언어의 차별 요소를 없앨 뿐 아니라 다양한 다문화, 대안적 시각, 관용 등의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정치적 올바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올바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의 논의를 전개하면 큰 틀에서 무리가 없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언급된 중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타당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면 다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 소수자의 차별, 다양성 존중, 담론윤리, 배려의 윤리, 정의의 실현 이런 말들을 빼먹으면 안 돼요. 결국 정리를 조금 하면요. 여기다가 좀 써봅시다. 동국대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답이 있다. 그래서 짧은 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짧은 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자. 즉 학교 측 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 의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때요? 중요한 개념어를 놓치면 안 된다. 중요한 키워드나 단어들을 빼먹으면 안 돼요. 담론 윤리 이런 말 빼먹으면 절단 납니다.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은 최대한 짧고 간명하게. 자, 동국대 문제를 길게 너저분하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이 산만해져요. 따라서 이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선에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다고요? 앞에서 풀어본 카톨릭대, 동국대, 외대, 단국대, 그죠? 많죠, 생각보다.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짧은 글, 답이 딱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뭘 요구한다? 답이 정확히 있는 어떤 문제고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정확한 답을 학생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것으로 이제 짧은 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긴 글, 신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글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드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짧은 글 6번째 강의 동국대 3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